짧은 만남이지만은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부동산을 부동산 사업을 하고 이 미국에서 저처럼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파이낸셜 프리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세상 살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이 financial freedom, 그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싶죠? 더군다나 요즘 애들은 잘 안 죽어요. 옛날엔 얼마 전만 해도 60살까지 살면은 아주 장수한 거예요. 그래서 한갑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동네에서 이렇게 잔치도 열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100살 살아도 그 잔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오래 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몇 살에 리타이어해요? 65세. 또 어떤 사람은 50 몇 살에 리타이어하면서 뭐 명태래나 고등학교나 그렇게 하는데, 그럼 100살까지 살려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 모르죠. 또 이 젊어서도 돈 벌기가 힘든데 늙어서 돈을 번다는 거는, 리타이어 한 후에 돈을 번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젊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쓰려고 그러는데, 그걸 쓰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라는 건 그렇게 뭉태기로 쌓아놓고 그걸 빼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캐시 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공급을 내가 직장에서 공급을 받고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계속 매달 돈이 나오는 그런 출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게 뭐 있을까요? 네? 월세.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거는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감이 익스펜스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근데 이 인감이 어떤 인감이냐면 패시브 인감. 캐시플로우. 그냥 그 일을 안 해도,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저절로 나오는 수입, 이게 있어야 돼요. 요것이 자기가 그 익스펜스 하는 거, 라이프 익스펜스예요. 그거보다 많거나 같으면 100살 아니라 200살 살아도 괜찮죠. 근데 이게 없으면 아주 곤란해요. 근데 요거를 만들어 놔야 돼. 이런 게 뭐 있을까? 어디서 그렇게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 월세. 예? 월세. 월세? 예. 주식 배당금.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 렌트라든가 혹은 회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디비던드, 이런 거죠. 주식 배당금 같은 거. 근데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지금 그 회사가 엄청 큰 회사들도 망하죠. 이게 자꾸 망해요. 근데 망하려면 저 일찍이나 망하든지 한 90살 먹었는데 나오다 그게 망해가지고 또 저 수입이 끊기면,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래도 안전한 거, 그게 뭐가 있냐? 그게 내가 보기에 이런 그 부동산 사업이 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 옛날 같으면 농토만 있으면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해주고, 그래서 뭐 3,000석이니 뭐 수백석이니 이런 뭐 어디 부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괜찮은데 지금은 그 농토 많이 갖고 시골에 농토 많이 갖고 있으면은 누가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이 없죠. 그 지어봐야 생산해봐야 그게 안 맞아. 이런 다른 그 비용이 많아서 이런 땅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부동산을 하려고 그러면 나는 부동산 투자라는 말이 별로 듣기 좋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를 잘 구별을 못해요. 투자는 인베스트먼트죠. 투기는 갬블링이에요. 투자는 뭘 가지고 해요? 투자는 돈이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귀한 돈을 은행에 갖다 넣어놔요. 특히 은행에다 CD로. 여기 한번 은행에 그 돈이 10,000불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려고 그럴까봐 안 되네. 그 10,000불만 돼도 10,000불 이상을 그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00불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25만 불까지 FDIC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그 나머지를 그냥 25만 불까지 된다 그러면서 은행을 여기저기 막 내부자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산시키고 그러는데 그 은행에서는 그 이자를 주죠. 근데 그거는 이자를 주지만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5%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세금 떼고 그러면은 뭐 전혀 얼마 이익이 없어요. 근데 그 은행에다 돈을 그렇게 넣어놓으면 그날부터 이게 그 밸류를 잊어버려요.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는 평균을 내보면 5%에서 6%의 그 상승을 한대요. 1년에.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불을 갖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1년에 최소한도 5%에서 6%의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밸류가. 투기되는 거는 뭐예요? 이 부동산을 사더라도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어때요? appreciation. 가격이 오를 거를 생각을 해서 사요. 그 어떤 말이냐면 집을 사. 또 왜 사느냐 그러니까 거기 집을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싸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으려고. 그래서 거기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그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이거 지금 사면은 이게 시세가 오르면 얼마의 시세 차익을 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가 손해를 봅니다. 그건 되질 않아요. 그거는 일종의 투자가 아니라 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떤 시세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 거에 기대를 하고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부동산 살 때는 어떤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운영해서 거기에서 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 그런 걸로 그런 거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투자고. 근데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것이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사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죠?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면은 내가 이 선물을 줄 거예요. 누가? 그 회장님께서는 이제 건물을 구입하실 때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요즘 최근에 고금리나 이제 규제 환경 속에서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있나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레버리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 레버리지라는 건 뭐예요? 레버리지는? 네? 지렛대가 뭐예요? 부동산에서 레버리지라는 건? 그건 모기지. 모기지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그게 레버리지. 이거는 그 어떤 시대와 뭐 이런 거로다가 따질 게 없어요. 레버리지에 관한 거를 그 질문을 여기 그 책에 저기 그 나눠드린 데 보면은 뭐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내가 87만 5천 불짜리 그 건물을 이걸 얼마 다운하고 얼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87만 5천 불짜리를 110만 불을 은행에서 110만 불을 융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 받은 거에서 이게 3층짜리, 4층짜리 아주 좋은 건물인데 은행에서 110만 불을 받아서 87만 5천 불을 그 건물값 주고 나머지 22만 5천 불이었죠. 이 22만 5천 불에 남는 걸 가지고 그거를 그 수리비로 해서 1층과 지하실에는 내가 본업이 세탁소예요. 기계도 넣고 이런 세탁소를 잘 꾸몄어요. 이게 28가 서대비니까 지금도 그 건물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세탁소는 안 하지만 그 1층을 그렇게 꾸며서 잘 비즈니스를 하고 2, 3, 4층은 다시 그 아주 이게 3,000 스퀘어피트예요. 9층이 굉장히 크죠. 나이스한 아파트를 3개 만들어서 렌트를 놓고 그 렌트만 받아도 이거 110만 불 은행에서 융자 받은 거 원금과 이런 건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그럴 뿐 아니라 이게 수입이 너무 많으면 건물에서 그 수입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세금을 또 많이 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 건물을 담보를 해가지고 110만 불을
갖고 리파이낸싱이라고 그래요. 리파이낸싱을 해서 이거를 지금은 6밀리언이 융자 받는 거가 6밀리언이. 그럼 그 갚고 그 나머지 이걸 돈 110만 불 갚고도 한 4.9밀리언이 더 남죠. 이걸 가지고 뭐 할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건물을 사서 팔아야 돈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건물을 아주 그 캐시플로우가 없는 그런 건물을, 수입이 없는 건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수입을 만들게 되면은 그 건물의 밸류가 높아지죠. 그러면 은행에 가서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갑자기 없던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걸 또 딴 거를 사.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걸 2번, 3번 하게 되면은 그 건물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보면 내가 재벌이 돼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요 맨하탄에 거기 그 책에 나와 있는 팜플렛에 나와 있는 거 87만 5천 불짜리를 110만 불 융자받아서 한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은행에서 돈을 줘야죠. 예?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지독히 안 줘요. 근데 또 어떤 사람한테는 계속 가져가라고 돈 해주겠다고 아주 통사적으로 해요. 예?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파이낸셜 인텔리전스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걸 보려면은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거기 성경 말씀 있었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위에 영어로도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말이에요. 뭐가 뭔지 잘 알기도 힘든데, 근데 내가 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오늘 부동산을 하고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word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에 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워드가 하나님이래. 이게 나를 부동산 사업가로 만들고 내가 여기 미국에 와서 유태인들이 65%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만하탄에 1%라도 하는 거야. 부동산 사업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성경을 보면은 모든 토지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거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해서 뭐냐고 토지는 다 내 것이냐?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요. 이거 거기서 기거하고 그거 움직이는 것 뿐이지 그거를 팔거나 팔아서 시세 차익을 먹거나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토지나 이런 그 프라퍼티나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유대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 돈 주고 사요? 아니죠.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분배를 했어. 이렇게 다 지파마다 분배를 해갖고 그래서 그거 한 것이 낫이라고 그럽니다. 한 낫. 근데 그때 만든 그것이 지금도 여기 그 집원 그런 거 어때? 락앤 낫. 그러고 다시 드린 거예요. 이게 선물해서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백팩이 돌리는 거 뭐라고 그래요? 나털이라고 그러죠. 노럴이. 이게 거기서 나. 이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은 이 랜드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봐야 내게 아니야. 계속 우리는 단지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해줄까? 하나님께서. 받고 싶죠? 그 오너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받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워드를 그 하나님이에요. 이게 워드가 이 하나님을 나를 만들어요. 내가 그 워드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못 산다든가 이게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든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뭘 해야 돼 그러면? 다 하려고 기도를 해야 돼. 나는 자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해보세요. 지금서부터 부동산과 했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 무슨 은행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누구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돈을 은행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내가 49가에 이런 조그만 세탁소를 처음 시작했어요. 82년도인가 3년도에 시작했는데 여기 딱 보니까 그 물건을 딜리버리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여기 49가 폴스 에비뉴는 거기 주로 고객들이 UN 플라자 거기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키가 커가지고 이 노온가운 같은 걸 하려면은 이렇게 꾸겨서 가져갈 수 없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가야 돼요. 가서 이제 딜리버리를 하면 들어갈 때부터 이런 바로 엘리베이터가 거기 있어도 불이 못 타고 들어가. 서비스 엘리베이터는 저 뒤로 돌아가가지고 거기 가면 사진도 찍고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내려오지도 않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같이 무슨 감시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은 그래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나가는 영어 선생이었고 그거 괜찮은데 거기 가서 그런 걸 들으면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놈들 두고 봐라. 응? 내가 빨리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내 방댕이에다 대고 절하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동네야 바로 48가 폴스에비뉴에 또 얼마나 높은 건물이에요? 우리 대우의 김우중 씨가 지은 그 건물인데 거기에 75층에 사니까 도와맨 드리고 나한테 그 핫타임 주는 사람 지금 다 나한테 저래요. 마음대로 갑니다. 딴 거 돈 벌고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선 말씨부터 바꾸세요. 나를 바꿔. 내가 맨날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불평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이런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어때야 돼요?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늘의 뜻이다. 제일 좋은 백이 하늘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일푼으로 그 아주 어렵게 태어나서 한국에서도 그랬고 여기 미국에 와서도 그렇고 너무 잘 돼요. 오직 바꾸는 게 마음가짐과 말씨를 바꾸.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뭐 여기서 한 10만 5천 불짜리인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없어서 그런데 그럼 내가 무슨 돈을 저거래? 안 하면 저건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은행에 찾아가서 그 은행장한테 유태인들은요 은행을 해도 멋있게 해요. 가가지고 그것도 그 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뭐 할 거냐? 내가 2층에서 세탁소 만들고 이렇게 해서 2층, 3층 이렇게 독세를 놓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고 돈을 110만 불을 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잭 파버라고 이 사람도 유태인이야. 그러면 이거 겁나 꼽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뭘 할 줄 알아야 돼? 그 아래층에 그거를 세탁소를 꾸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그거를 할 줄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돈이 꼭 내가 벌어야만 그게 내 돈인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 나오는 그 돈이 모기지 받는 거 있죠. 대출 받는 거. 그게 다 내 돈이더라고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기친 게 아니고 못 받으면 건물 가져가라고 하면 돼. 그래도 안 한 거보다는 뭐가 있어요? 응? 경험이라도 있죠? 요렇게니까 망하는구나. 그거라도 하세요. 그보다는 그대로 망하는 거 계속 그대로 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행에서 빌려주면요.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돈 빌려주면. 근데 한국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본 거는 대개 은행이 그 담보물에 치중을 하는데 유태인 계통의 이런 그 은행들은 그 사람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은행에서 크레딧을 받아야죠. 은행하고. 근데 그게 내가 세탁소를 한 거예요. 그 세탁소를 하면서 내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얘기하는 1인 1기. 1인 1기. 우선 이 세상을 살려면 자기가 한 가지 기술은 있어야 돼. 밥 먹고 사는 기술. 아까 여기서 그 미국에 가서 내가 뭐 이러지 말고 아까 어떤 사람 커피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잘 들어요. 이쪽에 양쪽에서 사는. 그래서 내가 좀 해본 것 같아요. 내가 그랬더니 해봤대요. 아무 거래도 하세요. 아무 거래. 세상이 바뀌니까 아무 거래도 해서 집에서 돈을 한만 잘 붙여주고 그러더라도 벌어. 네? 자기가 뭘 해서라도 벌고 그 돈 버는 거는 그게 꼭 이거 몇 푼 벌자고 내가 그런 생각하면 못 살아요. 경험 쌓는다고. 경험 쌓는다고 하세요. 무슨 뭘 하더라도 자기가 맞는 걸 해서 다음은 얼마라도 벌어서 그걸 하다 보면은 그 주인 하는 걸 보세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주인이 되면 잘할 텐데 이런 그 방법을 깨우치고 그렇게 해서 우선 첫째는 젊었을 때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1인 1기를 쌓으시라고. 요걸 잘하면은
은행에서 눈여겨봐.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이거 자기가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 조그만 걸 잘하고 그리고 가서 좋은 기회가 있고 좀 크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가? 은행으로 가요. 아무 은행이나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빌드업을 하고 그게 신용을 해서 그러게 되면 이렇게 횡재할 수가 있어요. 87만 5천 불짜리를 110만 불을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회장님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돈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벌어야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나는 그 건물이 그렇게 여러 개 있어도 이게 내 거다 이거 얼마짜리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저걸 준 거야. 관리하라는 탤런트의 비율이 있죠. 하여튼 그걸 관리할 때 그 성심을 다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는 다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까? 테넌트한테 얼마나 편리할까? 그러니까 저기 뉴저지에 있는 그 48유닛짜리 그 건물을 샀는데 사람들이 테넌트들이 컴플레인이 많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우선 가서 거기다 뭐래요? 워싱머신을 워셔앤드라이어 이걸 갖다가 다 그냥 이거 없으면은 아파트에 없으면 그거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다 집어넣어주고 또 슈퍼를 제대로 좀 하는 사람 써서 뭐 이 사람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면은 그거 가서 제때 봐주기도 하고 이런 그 시스템은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프라포리를 준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일을 해요. 그럼 처음에 보면 저 미친 사람이고 잘 안 되는 거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고 또 편리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공짜가 없죠. 이 잘해주면은 그만큼 렌트가 올라가고 그 수익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돈이 많이 나와. 그럼 아까 어떡하라고 했어요. 돈이 많이 나오면 또 그거를 리파이낸싱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리파이낸싱에서 또 비슷한 것도 할 수 있죠. 그거 자꾸 키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미국은요 제일 좋은 게 그 캔서리와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캔서리와 익스체인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주고 샀는데 이 100만 불 주고 산 건물이 10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900만 불의 캡itol 개인이 생겼죠. 이 개인이 생긴 거를 개인 텍스를 내려고 그러면 한 450만 불을 세금을 내야 돼요. 억울하죠? 그리고 이거를 6개월 180일 이내에 다른 건물을 사게 되면 이걸 유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산 거 1000만 불에 팔아가지고 다른 1000만 불 이상짜리를 사게 되면 이게 세금은 1분도 안 내요. 그 유보가 됩니다. 그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제 그거 그만두냐? 뭐 그만두고 뭐 이게 저것도 너무 많아서 아니 돈은 자기가 사는 동안 쓸 때 쓰고 어디 가서 친구 만나서 거기 밥 안 사주나? 밥값 낼 때 화장실 가고 이런 거 하려고 또 어디 가서 물건 사고 그럴 때 가격 보고 이러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런
어느 정도 생활 유지를 할 수 있게 그게 되는데 그 돈이 계속 이런 건물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살만하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돈인데 한이 없어요. 팔자 태어난 대로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냥 억울하게 그냥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하지 말고 쓸 만큼 써. 그냥 돈 번 거는 봉급하고 그래서 번 거는 그 어떻게 써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부동산에서 거의 다 읽어보세요. 부동산은요 프리딕터빌리티가 있어요. 이달에 10만 불이 나왔으면 다음 달에도 틀림없이 10만 불이 나와요. 이게 이달에 다 안 쓰고 더 늘리려면 늘리고 쓰고 싶으면 쓰고 그게 되죠. 그게 바로 파이낸셜 프리덤이에요. 그 파이낸셜 그 내가 일을 안 해도 생기는 그런 그 패시브 인컴이 인컴이 이게 패시브 인컴이 있는데요. 패시브 인컴이 이게 내가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 그때는 더 벌든지 그렇다고 이게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각자의 뭐 음악하고 싶은 사람은 음악을 하고 그런 걸 하고요. 이 유태인들은요 13살 먹으면요 13살 먹었을 때 바미스바라는 걸 해요. 13살 먹으면 생일날 13살 이 성년의식을 하는데 그때는 온 친척들 친구 다 14,000불씩 태클을 줘요. 그러니까 14,000불짜리가 100명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40만 불이죠. 140만 불 그 목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부모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개 부동산 사서 거기에 렌탈 수익이 나오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뭐예요?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총장님 봉급보다도 더 나와. 그러니까 얘들이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하기 싫은 공부 그냥 구태할 거 없어요. 보세요. 하다 9년 만에 졸업하면 어떻고 5년 만에 졸업하면 어때요? 이거 빨리 하느라고 여러분들 아마 그랬죠? 저 선생님 어떤 교수가 저 학점을 잘 준대.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저 교수가 굉장히 짜대.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고 또 더 많이 해서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없어요. 얘들은 그냥 그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영화 만들고 싶으면 영화 만들어서 실패하고 또 더 낫게 만들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걔들 노벨상도 많이 타죠. 네? 우리나라는 겨우 2명 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에 다 가장 효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해서 지금 그 애국하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한국인이고 한국 사람 뭐가 애국하는 걸까요? 맨하탄 다 사는 거야. 그리고 또 40년 동안 하시면서 실패한 사람도 많이 봐오셨을 텐데 그럼 그 실패한 사람들이랑 회장님이 뭐가 달랐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를 잘못했고 회장님은 뭐를 잘해서 그 사람들은 망하고 회장님은 성공했는지가 궁금해요. 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은 어때요? 망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뭐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투자했다가 그게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 나가죠. 근데 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는 거의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한 거는 어떤 때 망하느냐면 이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으려고 그랬는데 그 시세 차익을 보려고 그걸 하고 사람들이 다 브로커니 뭐니 다 말해요. 그렇게 부자 된다고. 근데 이게 안 올라가고 그러면 망하죠. 관리비 내고 뭐지 부동산세 내고 인슈런스 내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샀으면 괜찮은데 은행에서 빌려서 산 게 아니라 땅끌 몽땅 다 친척 돈 막 이렇게 하고 요거 다시 팔면은 대박 난다 이러고 한 거는 망할 확률이 큰 겁니다. 안 망하려면요 요거 곧 저 팜플렛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철저하게 하세요. GRI는 Gross Rental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총 수입입니다. 총 수입에서 그 렌트에서 나오는 그 수입에서 expense, 총 expense, 그 월급에서부터 뭐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건 net operating income이라고 해요. 순수입. 오케이? 이 NOI를 여기서 그 데서비스 모기지 내는 걸 빼고 나면 요걸 갖다가 캐시플로우 요 캐시플로우가 요게 맞는 거 그걸 보면 돼요. 그렇게 사. 그런 거 사야지 요거 갖고 있다가 조금씩 올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NOI인데 NOI에서 데서비스 모기지를 빼고 나면은 캐시플로우가 있다. 요 캐시플로우를 보고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되면 어때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건물이나 부동산을 수익성 부동산을 살 때는 먼저 가서 은행을 가세요. 은행에 가서 얼마큼 돈을 쓸 수 있는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고 해. 그 은행에서는 철저하게 이걸 해요. 이걸 해서 돈을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사시라고. 땅끌 하지 말고. 그 회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 중에 캐시플로우가 제일 잘 나오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고 그 건물을 매입하시게 된 이유와 결정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 NOI에서 데서비스를 하고 남는 게 캐시플로우라고 했죠. 근데 그 건물의 가격이나 이런 걸 만들 때 그 NOI, 요 순수한 인감을 그 건물의 가격으로다가 나눠주면은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캡이 되는 겁니다. 캡italization이라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떤 건물에 그 1년에 순수한 인감이 10만 불이에요, NOI가. 그런데 건물을 100만 불에 사게 돼요. 건물 가격 100만 불이면은 캡은 얼마? 네? 캡이 얼마예요? 10%. 10%가 캡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캡이 근데 이 건물 가격이 200만 불이에요. 그럼 캡은 5%죠. 근데 난 몰라. 이거 건물을 이게 할 리스를 작성하고 테너트 종류도 많고 이러는데 이건 잘 몰라. 근데 투자를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트리플 넷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플렛 건물, 트리플렛 테넌트가 있는, 트리플렛 리즈가 나가 있는 그런 건물은 그런 거 사면 돼요. 넷 리스는 테넌트가 부동산세, 리얼 이스테이트 텍스를 갖다가 리얼 이스테이트 텍스를 테넌트가 내는 거예요. 리스홀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블 넷은 뭐냐? 테넌트가 보험료까지도 내. 리얼 이스테이트 텍스 플러스 인슈런스. 건물 인슈런스가 비즈니스 인슈런스가 아니라 어떤 건물이든지 다 인슈런스가 있어야 돼요. 트리플렛은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더블렛인 경우에는 외벽이 허물어졌다든가 스트럭처 그게 부서졌다든가 지붕에 물이 샌다든가 그런 것들은 누가 해줘야 돼요? 네? 그건 랜드로드가 해요. 그러나 테넌트가 그 외에 부동산 세료와 인슈런스와 이런 걸 다 내는 거예요. 트리플렛은 뭐냐면 묵던 간에 부동산 텍스하고 인슈런스하고 스트럭처가 막 찌그러졌어도 다 고쳐야 돼. 박빙장에 거기 문이 쌓이고 뭐 그런 것도 다 자기가 치워야 되고 조경하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테넌트가 해요. 그게 트리플렛 테넌트예요. 주로 어떤 거 이러냐면 맥도날드라든가 저런 그 홈디포라든가 BJ라든가 코스코라든가 이런 큰 것들 있죠. 그거는 그 테넌트가 다 부담을 합니다. 건물주는 렌트만 받으면 돼. 요런 거세요. 그리고 랜드로드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돈 받는 거만 하는데 돈도 받으라기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와이어로 해갖고 1일 날만 되면 설레같이. 젊어서는 근데 이건 뭐가 단점이에요? 이거는 리스가 길어요. 어떤 거는 85년짜리 리스예요. 그 85년 동안 저게 내 건물이라도 월마트 같은 경우인데 내 건물이라 그래도 거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돈 받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재미가 없죠. 진짜 부동산의 묘미는 뭐냐면은 수입이 없는 그 부동산을 자기의 아이디어와 모든 걸 넣어서 수입이 콸콸 나오게 하면은 빌딩의 그 부동산의 밸류가 엄청 올라가죠. 그러니까 단지 1년, 2년 만에 10배, 20배로 막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건 어때요? 올해 얼마 받았으면 100만 불 받았으면 100만 불, 그 다음에도 그대로 그냥 요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걸 잘 알아서 자기에 맞는 걸 해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상 금리가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받는 임대료가 다 이제 이자를 커버하는 데 대부분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이제 부동산을 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산 가치 상승에만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플로우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지금 상황에서는 방어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금리가 낮아지는 걸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지. 요즘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줄 때 다 따져보고 있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은행에서 7.5%에
은행에서 7.5%에 산다. 은행에서 7.5%의 이자를 얻었다. 그리고 뭐 샀어. 트리플렛 같은 거를. 이 사람은 행제하는 거예요. 금리가 높을 때는 그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죠. 그만큼. 그래서 캡이 높은 거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저 사람 절대로 안 팔고 어때요? 파이낸싱에서 쓰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살 때는 기금이야. 어떻게든지 사가지고 그게 은행에서 돈 줘서 은행에서 샀단 말이에요. 가만히 갖고 계세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수입이 없겠지. 적겠지. 그죠? 그럼 그 수입이 적으면 그냥 갖고 있다가 이자율이 4%, 4% 이렇게 뚝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리파이낸싱을 해요. 그러면 렌트 나오는 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항상 똑같은 금액의 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어떻게든지. 지금은 근데 누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잘 안 줘. 그러나 이 캡이 7%인데 은행에서 6%에 주게 되면 몽땅 은행 돈으로 사도 1%의 이익이 납니다.